대령님, 여군들 밤마다 대령님이 무서워 벌벌 떨겠는데요. 10분 후 헬기들이 부대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대령이 계급장을 떼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백을 믿고 날뛰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약자를 외면하는 게 더 두렵습니까? 한서연 소위는 최전방 부대에서 유일한 여군 장교로서 매일 박도연 대령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단지 전투복 단추 하나 때문에 속옷차림으로 뛰며 굴욕적인 구호를 외치게 되는 참혹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 투스타 장군이 직접 나서서 백을 믿고 날뛰던 박 대령을 완전히 참교육하고 부대 전체를 개혁해 나간다는 통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 영상에서 겸손하게 살자며 따뜻한 댓글 달아주신 윤성택 5507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남겨주신 한마디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사연 들으시고 마음에 따뜻한 흔적이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그 마음을 전해주세요. 오늘 좋은 일이 조용히 시작될지도 몰라요. 소위, 당장 나와! 박도연 대령의 고함 소리가 여군 숙소 전체를 울렸습니다. 한서연 소위는 전투복 단추를 채우던 손이 덜덜 떨렸죠. 또 뭐야? 벌써 3번째인데. 같은 숙소의 김미영 상사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어제 뭔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정말로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이렇게 호명당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한서연 소위. 10초 안에 안 나오면 직접 들어간다. 박 대령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서연은 급히 헬멧을 쓰고 밖으로 뛰어나갔죠. 부대 중앙 광장에는 이미 다른 부대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군인이 명령 한 번에 못 나와. 박 대령이 서연 앞에 바짝 다가서서 소리쳤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어젯밤에 술을 마셨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대령님. 서연이 차렷 자세를 취하며 대답했죠. 죄송하다고. 전투복 좀 봐.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전쟁터에 나갈 거야? 박 대령이 서연의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서연이 급하게 나오느라 윗단추 하나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던 거였어요. 지금 당장 고치겠습니다. 서연이 단추를 채우려 하자 박 대령이 거칠게 손목을 잡았습니다. 고치는 걸로는 부족해. 여기가 어디인 줄 알아? 최전방 부대야. 북한 놈들이 언제 넘어올지 모르는 곳이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정하지 못한 복장으로 나와. 혹시 속옷도 제대로 안 입은 거 아니야? 이런 년이 우리 부대 명예를 더럽히고 있어.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죠.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대령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수? 실수로 사람이 죽는 게 전쟁터야. 확인해보자. 속옷까지 검사하겠어. 지금 당장. 대령님, 그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최성우 중령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던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온 거였어요. 과해. 과한 게 뭐가 있어? 군대에서는 모든 것이 규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가 여자라고 예외는 없어. 박 대령이 더욱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규정에도 없는 일이고요. 최성우 중령이 용기를 내어 말했죠. 성희롱. 이게 성희롱이야? 나는 부대 규율을 확인하는 거라고. 최 중령,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박 대령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규정. 내가 곧 규정이야. 혹시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나? 예비역 3스타 박철민 장군님이 내 아버지라고. 박 대령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그분 한마디면 이 부대 전체가 뒤바뀐다고.
너 같은 중령 따위는 하루아침에 좌천시킬 수 있어. 최성우 중령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어요. 다른 부대원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자, 이제 방해하는 놈도 없으니까 계속하자. 한서연 소위. 박 대령이 다시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전투복 벗어. 속옷까지 검사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군기가 빠지면 안 되거든. 대령님, 제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속옷 검사를 받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여기서 내 명령에 불복종할 거야. 박 대령이 서연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영 상사님. 서연이 도움을 청하듯 김미영 상사를 바라봤지만 미영 상사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왜? 할 말 있어? 박 대령이 미영 상사를 노려봤습니다. 아, 아닙니다, 대령님. 그럼 조용히 있어. 한서연 소위. 지금 당장 전투복 벗어. 서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죠. 박 대령의 권력이 너무 강했거든요. 강원도 최전방 부대의 아침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에 자리한 이곳은 겨울이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혹독한 추위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한서연 소위에게는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박도연 대령의 끊임없는 괴롭힘이었습니다. 부대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자 장교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도 감히 나서서 말릴 수 없었죠. 여군들은 공포에 질린 채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 어서 해. 시간 없어. 오늘 상급 부대 점검도 있다고. 박 대령이 재촉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투복 지퍼를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속으로 파고들었죠. 대령님, 정말 이건 너무합니다. 갑자기 부대원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이병 김태수였어요. 뭐? 이병이 감히 대령한테 대들어. 박 대령이 김태수를 노려봤습니다. 아니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다고? 내가 뭘 안다고 잘못됐다고 해? 당장 엎드려 뻗쳐. 김태수는 결국 땅에 엎드렸어요. 다른 부대원들은 더욱 위축됐죠. 자, 이제 방해하는 놈도 없으니까 계속해라. 박 대령이 다시 서연을 재촉했습니다. 서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UH-60 블랙호크 헬기의 무거운 로터음이었죠. 오늘 헬기 스케줄 있었나? 부대원 중 하나가 의아해했습니다. 없었는데. 갑자기 왜? 하지만 박 대령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전히 서연만 노려보고 있었죠. 헬기 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 빨리. 서연은 눈을 감고 이 모든 악몽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어요. 이때 박 대령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괴롭히고 있는 한서연 소위의 아버지가 바로 투스타 한준혁 장군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곧 거대한 폭풍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것을 말이죠. 저 헬기 안에는 딸을 구하러 오는 아버지가 타고 있었습니다.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만 박도연 대령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흥분한 듯 보였어요. 헬기가 뭐 어쨌다고. 내가 지금 부대 규율을 점검하고 있는데 방해하지 마. 박 대령이 서연에게 더욱 바짝 다가섰습니다. 서연은 전투복 지퍼를 반쯤 내린 채로 떨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에 피부가 소름이 돋았죠. 빨리 안 벗어. 시간 없다고. 나 오늘 기분 더러워서 참을성이 없어. 박 대령이 주먹을 불끈 쥐며 위협했습니다. 대령님, 제발 다른 곳에서 해주세요. 서연이 간절히 부탁했지만 박 대령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다른 곳? 웃기지 마.
여기가 바로 교육의 장이야. 모든 부대원들이 봐야 해. 이렇게 규율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봐둬야 한다고. 박 대령이 부대원들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들도 잘 봐둬.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어. 군대에서는 남녀 평등이야. 똑같이 굴욕받는 거지. 부대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차마 쳐다볼 수 없었거든요. 헬기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부대 상공에 도착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박 대령은 여전히 신경 쓰지 않았죠. 뭘 망설여. 어서 전투복 완전히 벗으라고. 내가 직접 검사해야겠어. 박 대령이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대령님, 정말 제발. 제발은 개뿔. 아니면 내가 직접 벗겨줄까?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박 대령이 서연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령님, 헬기가 착륙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상사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실제로 UH-60 블랙호크 헬기가 부대 헬기장에 착륙하고 있었거든요. 강한 바람이 일어나 모래가 날렸죠. 그래서 헬기 하나 착륙한다고 내가 중단해야 해. 미쳤나? 박 대령이 짜증스럽게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예정에 없던 헬기잖아요. 혹시 상급 부대에서 갑작스럽게. 상급 부대든 뭐든 상관없어. 내가 지금 더 중요한 일하고 있다고. 이런 기집애 교육시키는 게 최우선이야. 박 대령이 다시 서연에게 돌아섰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어요. 자, 계속하자. 한서연 소위, 어서 다 벗어. 아니면 내가 찢어버릴까? 박 대령이 서연의 전투복을 잡아당겼습니다.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서연은 울면서 전투복을 완전히 벗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살갗을 스쳤어요. 온몸이 경직됐죠. 그래, 바로 그거야. 이렇게 해야 군기가 잡히는 거라고. 여자라고 무슨 특별 대우 받을 줄 알았어. 박 대령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주변 부대원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거나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제 속옷도 벗어.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해야겠어. 혹시 이상한 거 숨기고 있는 건 아니겠지? 대령님, 그건 정말 안 됩니다. 최성우 중령이 다시 나섰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은 더욱 화를 냈어요. 안 된다고. 최 중령, 내가 계속 방해하면 너도 같이 징계받을 줄 알아. 같이 벌받고 싶어. 하지만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성추행이에요. 인권? 성추행. 여기서 그런 말 하지 마. 군대에서는 규율이 최우선이야. 인권은 나중에 생각해. 박 대령이 최성우 중령에게 다가가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내 아버지 이름을 잊어먹었나? 예비역 3스타 박철민 장군님이야. 한국 전쟁 때부터 군복 입으신 분이라고. 그건 알고 있지만. 알고 있다면 입 다물어. 우리 아버지한테 한마디만 하면 너 같은 중령은 하루아침에 전역이야. 아니, 아예 군 생활 못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박 대령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침이 튀었어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박 대령이 부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몇몇 부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그래, 다들 알고 있구나. 박철민 장군님, 육군사관학교 16기,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 전설의 지휘관이야. 박 대령이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무서운 분이었어. 베트남에서 베트콩들 박살내고 온 분이라고. 그런 분이 내 아버지야. 박 대령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감히 나한테 대드는 놈은 누구든지 죽는다고 봐야 해. 전역은 기본이고 아예 사회생활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헬기에서 사람들이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여러 명인 것 같았죠. 저기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김미영 상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도 상관없어. 아무튼 방해하지 말고 다들 조용히 있어. 한서연 소위 계속해. 박 대령이 다시 서연에게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이미 상의를 벗은 상태였어요. 속옷만 입고 있는 상황이었죠. 추위에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좋아, 이제 바지도 벗어. 완전히 벌거벗겨서 검사해야겠어. 혹시 무슨 이상한 거 숨기고 있을 수도 있잖아. 대령님, 제발. 서연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소리였습니다.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어서 벗으라고. 내 명령 안 들을 거야? 박 대령이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서연은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놓아주세요. 아파요. 시끄러워. 조용히 안 해. 이웃 부대까지 다 들리겠어. 박 대령이 서연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뭐 하는 거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돌아봤어요. 헬기에서 내린 사람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발걸음 소리가 무거웠죠. 하지만 박 대령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누구야? 내가 지금 부대 규율 점검 중이야. 방해하지 마. 여기 부대 지휘관 허락도 받지 않고 왜 들어와? 부대 규율 점검이라고. 그 목소리의 주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다른 부대원들은 모두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뭔가 평범하지 않은 기운을 느꼈거든요. 그래. 이 여군이 복장 규정을 위반해서 교육시키고 있는 거야. 혹시 당신 누구야? 신분증 좀 보여봐. 박 대령이 오히려 당당하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그 순간 박 대령은 상대방의 계급장을 봤습니다. 투스타였어요. 별이 3개나 달려 있었죠.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장군님이세요? 박 대령이 당황하며 급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그래, 투스타 한준혁이야. 그런데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한준혁 장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박 대령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 장군님. 저는 박도연 대령입니다. 혹시 저희 아버지 박철민 장군님 아시나요? 아마 아실 거예요. 박 대령이 다시 자신의 백을 자랑했습니다. 박철민? 모르는데? 한준혁 장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아무튼 장군님, 저는 지금 부대 규율을 바로잡고 있었습니다. 박 대령이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이 여군이 복장 규정을 위반해서 엄중히 교육 중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버려두면 부대 전체가 개판이 됩니다. 한준혁 장군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속옷만 입고 떨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본 순간 그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어요. 하지만 박 대령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괴롭히고 있는 여군이 바로 한준혁 장군의 딸이라는 것을. 속옷 차림의 굴욕. 한준혁 장군이 서연을 바라보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도연 대령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장군님, 보시다시피 이 여군이 복장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버려두면 부대 전체가 개판이 되거든요. 박 대령이 득이양양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교육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한준혁 장군의 주먹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고 있었어요. 교육이라고. 그렇습니다. 군대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교육받아야죠. 박 대령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년들이 군기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장군님도 아시잖아요. 이런 년들이라고. 한준혁 장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위험한 신호였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여군들이 얼마나 버릇없는지 아세요? 특히 이 한서연이라는 년은 정말 골치 아픈 놈이에요. 박 대령이 서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매일매일 문제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장 불량으로 부대 전체 망신시켰거든요. 서연은 추위와 수치심에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죠.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박 대령이 서연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한서연 소위, 장군님 앞에서도 게으름 피우지 말고 어서 나머지도 벗어. 대령님 제발. 서연이 간절히 부탁했지만 박 대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제발은 개뿔. 장군님께서 보고 계시잖아. 빨리 안 벗을래? 박 대령이 서연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아니면 내가 직접 벗겨줄까?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 한준혁 장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잠깐. 네. 장군님. 박 대령이 돌아봤습니다. 계속 지켜보겠다. 어떻게 교육하는지 말이야. 한준혁 장군의 말을 듣고 박 대령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오, 장군님께서 직접 지켜봐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박 대령이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어요. 그럼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서연 소위. 박 대령이 서연에게 다시 돌아섰습니다. 장군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더욱 철저하게 하자. 대령님. 닥쳐. 이제부터 속옷 차림으로 부대 한 바퀴 뛸 거야. 박 대령이 악마 같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3km 구보다. 모든 부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변 부대원들이 모두 경악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처사였거든요. 대령님, 그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최성우 중령이 다시 나섰지만 박 대령은 오히려 더 흥분했어요. 심해? 이게 심한 거야? 군대에서 이 정도도 못 참으면 뭘 하겠어? 박 대령이 부대원들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들도 다 봐도 이게 바로 교육이야. 그런데 장군님도 계시는데 장군님께서 직접 지켜봐 주신다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 한서연 소위. 박 대령이 서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뛰기 시작해. 부대 경계 따라서 3바퀴. 대령님, 정말 제발. 제발은 나한테 하지 말고 하늘한테 해. 어서 뛰어. 박 대령이 서연의 등을 밀쳤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뛰면서 큰 소리로 외쳐. 저는 군기를 어긴 나쁜 여군입니다. 라고. 부대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모두들 이 상황이 너무 잔혹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서 시작해. 박 대령이 재촉했습니다. 서연은 울면서 천천히 뛰기 시작했어요. 더 빨리.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저는 군기를 어긴 나쁜 여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크게. 모든 부대원들이 들을 수 있게. 저는 군기를 어긴 나쁜 여군입니다. 서연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몸이 더욱 떨렸어요. 한준혁 장군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박 대령을 때려 눕히고 싶었지만 참고 있었어요. 어때요, 장군님? 이렇게 해야 군기가 잡히는 거 아닙니까? 박 대령이 한준혁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여군들이 너무 버릇없어서 이 정도는 해줘야 해요. 계속 지켜보겠다. 한준혁 장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박 대령이 다시 서연에게 소리쳤습니다. 한서연 소위. 더 빨리 뛰어. 그리고 더 큰 소리로. 서연은 이미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추위와 수치심 그리고 체력 소모까지 겹쳐서 거의 한계에 다다랐어요. 저는 군기를 어긴
나쁜 여군입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이제야 정신 차리는 것 같네. 박 대령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장군님,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대령. 한준혁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장군님. 저 소위가 뭔 잘못을 했다고. 아, 그거요? 복장 불량이었습니다. 전투복 단추를 제대로 안 채웠거든요. 박 대령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단추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에서는 사소한 것도 중요하거든요. 박 대령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버려두면 부대 전체가 개판이 됩니다. 한준혁 장군이 박 대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살기가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굴욕을 주는 거야? 굴욕이 아닙니다. 교육입니다. 박 대령이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이거든요. 내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박철민 장군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길 군기가 빠지면 전쟁에서 진다고 하셨거든요. 박 대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엄격하게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한준혁 장군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저 앞에서 자신의 딸이 속옷 차림으로 뛰면서 굴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장본인이 자신의 교육 방식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한서연 소위. 아직 한 바퀴밖에 안 돌았어. 더 빨리 뛰라고. 박 대령이 다시 서연에게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이때 한준혁 장군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서연이 2바퀴째를 돌고 있을 때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어요. 속옷 차림으로 뛰는 모습이 너무나 참혹했죠. 숨이 가빠서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한준혁 장군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딸이 이런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투스타로서의 위엄과 아버지로서의 분노가 합쳐져 폭발 직전의 상태였죠. 그만. 한준혁 장군의 우렁찬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군인으로서의 권위와 아버지로서의 분노가 모두 담겨 있었어요. 서연이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멈춰 섰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부대원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한준혁 장군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압도적인 위압감이었어요. 네, 장군님. 박도연 대령이 의아해하며 돌아봤습니다.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갑자기 중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 교육 안 끝났는데요. 한준혁 장군이 박 대령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각 걸음마다 땅이 울리는 듯 했어요. 그의 군화가 콘크리트 바닥을 내리칠 때마다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교육이라고. 한준혁 장군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억제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이게 바로 진짜 교육입니다. 박 대령이 여전히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백을 믿고 있었거든요. 군기를 확실히 잡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해요. 장군님도 아시잖아요. 한준혁 장군이 박 대령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센티미터였어요. 한준혁 장군의 눈에서는 차가운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대령, 저 소위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한준혁 장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이 온 부대를 압도했습니다. 한서연입니다. 정말 문제 많은 년이에요. 박 대령이 서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사고만 치고 다니거든요. 이런 년들 때문에 부대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한준혁 장군의 주먹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군인으로서의 절제력이 아버지로서의 분노 앞에서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한서연이라고. 한준혁 장군의 목소리가 위험하게 낮아졌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죠. 그렇습니다. 왜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박대령이 의아해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설마 전현이 무슨 대단한 집 딸인가요? 하. 박대령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곧 얼어붙을 예정이었어요. 한준혁 장군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강원도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지막 인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령! 한준혁 장군이 갑자기 폭발하듯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대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새들이 놀라서 날아올랐고 멀리 있던 부대원들까지 몸을 움츠렸습니다. 지금 당장 저 소위에게 옷을 입혀줘. 네. 왜요? 박 대령이 당황했습니다. 한준혁 장군의 변한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아직 교육 안 끝났는데요. 지금 당장. 한준혁 장군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력했어요. 김미영 상사가 공포에 질린 채로 급히 달려가서 서연에게 전투복을 입혀줬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몸으로 옷을 입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난 것 같았거든요. 대령, 이리 와. 한준혁 장군이 박 대령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죽음의 전령 같은 차가움이 담겨 있었어요. 네, 장군님. 박 대령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방금 괴롭힌 그 소위가 누구인지 아나? 한준혁 장군의 눈이 박 대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얼음 같은 분노가 가득했어요. 한서연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평범한 집 딸일 거예요. 박 대령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집 딸이라고. 한준혁 장군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죽음보다 무서웠어요. 대령. 한준혁 장군이 갑자기 폭발하듯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워낙 커서 주변 건물의 유리창이 울릴 정도였어요.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어. 네, 장군님. 박 대령이 공포에 질려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한준혁 장군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내가 방금 괴롭힌 한서연 소위. 한준혁 장군이 한 호흡 쉬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 소위가 바로 내 딸이야. 순간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 했어요. 박 대령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네. 네. 뭐라고요? 박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비틀거렸어요. 내 딸이라고. 한준혁 장군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력했어요. 투스타 한준혁의 딸 한서연이야. 박 대령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온몸이 마비됐어요.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어요. 없다고. 한준혁 장군이 박 대령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딸한테 한 짓이 뭔지 알겠나? 장군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박 대령이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그렇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런 짓 안 했어요. 박 대령이 바닥에 엎드리며 빌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준혁 장군이 박 대령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용서?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박 대령이 머리를 바닥에 박으며 빌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서연이 한준혁 장군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말씀 안 드린 게 잘못이에요. 아니다, 서연아. 한준혁 장군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잘못한 건 너가 아니야. 이놈이 잘못한 거지. 한준혁 장군이 다시 박 대령을 내려다봤습니다. 대령, 일어나. 네. 박 대령이 후들후들 떨면서 일어났습니다. 아까 내 아버지가 쓰리스타라고 했지? 그렇습니다. 박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투스타 하나 달았다고 잘난 척한다고 했고. 아니에요.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박 대령이 급히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한준혁 장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만 부르면 나도 무릎 꿇게 된다고 했지. 그건. 박 대령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좋다. 내 아버지한테 전화해봐. 네. 지금 당장 내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여기 좀 오라고 해. 한준혁 장군이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짓을 자랑스럽게 말해봐. 박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군님, 그건. 왜? 아까는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는데. 한준혁 장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교육 방식을 본받았다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박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한준혁 장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딸을 속옷 차림으로 뛰게 하고 굴욕적인 구호를 외치게 하고 발로 차고. 한준혁 장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 짓을 하고도 죄송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 박 대령은 완전히 공포에 질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최중령. 한준혁 장군이 최성우 중령을 불렀습니다. 네, 장군님. 지금 즉시 헬기 3대 더 불러. 그리고 헌병대에 연락해서 박 대령 연행 준비하라고. 알겠습니다. 최성우 중령이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안 돼요. 장군님. 박 대령이 바닥에 엎드리며 절규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한준혁 장군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폭풍전이야.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장군님. 박도연 대령이 바닥에 엎드려서 절규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봐달라고. 한준혁 장군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내 딸을 그렇게 굴욕적으로 괴롭히고도 봐달라고.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박 대령이 머리를 바닥에 박으며 빌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런 짓 안 했습니다. 몰랐다고. 한준혁 장군이 박 대령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럼 몰랐으면 그런 짓을 해도 된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박 대령이 급히 변명했지만 한준혁 장군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최중령. 헌병대는 언제 도착해? 15분 후에 도착 예정입니다. 장군님. 최성우 중령이 대답했습니다. 15분. 박 대령이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군님.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 한준혁 장군이 비웃었습니다. 내 딸한테는 기회를 줬나? 박 대령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해보세요. 박 대령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직접 사과드릴게요. 내 아버지. 한준혁 장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까는 내 아버지만 부르면 투스타도 무릎 꿇는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박 대령이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한준혁 장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좋다.
내 아버지한테 직접 전화해보자. 네. 박 대령이 당황했습니다. 번호 말해. 그런데 장군님. 빨리 말해. 한준혁 장군이 소리쳤습니다. 박 대령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한준혁 장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민 장군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누구시죠? 투스타 한준혁입니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한준혁 장군님. 박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강원도 최전방 부대로 좀 와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당신 아들 도현이가 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무슨 일을 저질렀나요? 직접 와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준혁 장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올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 대령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다. 우리 아버지가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한준혁 장군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해결될 거라고. 네. 우리 아버지께서 직접 사과드리실 거예요. 박 대령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장군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겠죠? 한준혁 장군이 박 대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령,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거죠? 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군. 한준혁 장군이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내 아버지. 괜찮아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한준혁 장군이 딸을 다시 한번 안아줬습니다. 잘못한 건 저놈이지. 박 대령은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장군님, 우리 아버지가 오시면 정말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해결. 한준혁 장군이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건데?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드릴 거예요. 박 대령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장군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겠죠? 한준혁 장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용서? 내가 내 딸한테 한 짓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박 대령이 다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최중령. 한준혁 장군이 최성우 중령을 불렀습니다. 네, 장군님. 박철민이 오기 전에 준비할 게 있어.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세레네티 작전 발동해. 지금 당장. 지금 당장이요? 최성우 중령이 놀랐습니다. 그렇다. 이 부대 완전 봉쇄하고 모든 통신 차단해. 알겠습니다. 최성우 중령이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최성우 중령이다. 세레네티 작전 즉시 발동한다. 무전기에서 여러 부대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1헬기 대대 준비 완료. 2기 가벼단 대기 중. 3포병연대 사격 준비. 박 대령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장군님, 무슨 작전인가요? 내가 알 필요 없다. 한준혁 장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조용히 해. 이때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였어요. 헬기가 왜 이렇게 많이? 박 대령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UH-62 3대나. 그리고 저건 AH-64 아파치. 부대원들도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평소에 보기 힘든 광경이었거든요. 장군님, 설마. 박 대령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뭐. 저 때문에 이런 큰 작전을 하시는 건 아니죠? 한준혁 장군이 박 대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무서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너무 과한 것 같아서. 한준혁 장군이 박태령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과하다고. 네. 저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 하나 때문에. 한준혁 장군의 목소리가 위험하게 낮아졌습니다. 내 딸을 그렇게 굴욕적으로 괴롭힌 놈이 과하다고. 박태령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령, 이제부터 진짜 교육이 뭔지 보여주겠다. 한준혁 장군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딸한테 한 것처럼 말이야. 헬기들이 부대 상공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로터 소음이 온 부대를 뒤덮었어요. 최중령, 작전 개시. 한준혁 장군이 명령했습니다. 네, 장군님. 최성우 중령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부대에 알린다. 세레네티 작전 즉시 개시. 반복한다. 세레네티 작전 즉시 개시. 순식간에 부대 곳곳에서 군용차들이 나타났습니다. 완전 무장한 특임대원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박도연 대령이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팀, 통신실 장악. 2팀, 전력공급소 차단. 3팀, 부대 출입구 완전 봉쇄. 특임대원들이 각자 목표 지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훈련된 움직임이었어요. 잠깐만. 박 대령이 특임대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 부대 대령이야. 뭘 하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작전은 한준혁 장군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통신실 장악 완료. 전력 차단 완료. 출입구 봉쇄 완료. 특임대원들의 보고가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불과 5분 만에 부대 전체가 완전히 고립됐어요. 장군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박 대령이 한준혁 장군에게 달려갔습니다. 왜 갑자기 우리 부대? 한준혁 장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부대를 접수한다. 접수라고요? 박 대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으신가요? 권한? 한준혁 장군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인이 찍힌 특별명령서야. 충분한 권한이지. 박 대령이 서류를 받아보려 했지만 한준혁 장군이 다시 집어넣었어요. 내가 볼 필요 없다. 대령님. 갑자기 부대원 하나가 뛰어왔습니다. 통신이 안 돼요. 본부랑 연결이 전혀 안 됩니다. 뭐? 박 대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무전기도 먹통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 다시 해봐. 박 대령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어요. 이상해. 분명 아까까지는 됐는데. 당연히 안 되지. 한준혁 장군이 말했습니다. 모든 통신망을 차단했거든. 차단했다고요? 박 대령이 경악했습니다. 그런 권한이 어디 있어요? 내가 군단장이야. 한준혁 장군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군단장이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 대령이 항의했지만 곧 후회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따질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대령님. 또 다른 부대원이 뛰어왔습니다. 전기가 나갔어요. 부대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뭐? 박 대령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모든 건물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비상 발전기는? 그것도 안 돼요. 누군가 메인 스위치를 내려버렸나 봅니다. 박 대령은 점점 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장군님. 박 대령이 한준혁 장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과하다고. 한준혁 장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 딸한테 한 짓은 과하지 않고. 박 대령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령님, 큰일 났어요. 세 번째 부대원이 뛰어왔습니다. 부대 정문이 완전히 봉쇄됐어요. 탱크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탱크. 박 대령이 정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K 전차이대가 정문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후문은 어때? 후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출입구가 봉쇄됐습니다. 박 대령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거였어요. 장군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세레네티 작전이야. 한준혁 장군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세레네티 작전이 뭐예요? 특별 상황 발생 시 해당 부대를 완전 격리하는 작전이지. 한준혁 장군이 설명했습니다. 주로 반란이나 중대한 군기 위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용해. 반란이요? 우리가 무슨 반란을 했다고? 내가 내 딸한테 한 짓이 반란과 다를 게 뭐가 있어? 한준혁 장군이 박대령을 노려봤습니다. 군인이 동료 군인을 그렇게 굴욕적으로 괴롭히는 것도 충분히 반란이야. 박대령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오시면. 내 아버지? 한준혁 장군이 웃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이 봉쇄선은 못 뚫어. 그럴 리가요. 우리 아버지는 3스타예요. 박 대령이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장군님이라도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최중령. 한준혁 장군이 최성우 중령을 불렀습니다. 네, 장군님. 박철민이 도착하면 어떻게 하지? 봉쇄선에서 정중히 돌려보내겠습니다. 최성우 중령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예비역 장성이라도 현역 군단장의 작전을 방해할 수는 없거든요. 박 대령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안 돼. 한준혁 장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통신 차단은 작전의 일부야. 제발요. 한 번만. 박 대령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만 만나게 해주세요. 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한준혁 장군이 박 대령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나가면 돼. 나가라고요? 그래. 지금 당장 이 부대에서 나가. 한준혁 장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다시는 이 부대로 돌아올 수 없어. 박 대령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가면 모든 게 끝이고 남아있어도 지옥이었어요. 선택해. 한준혁 장군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지금 나갈 거야? 아니면 여기서 내 교육을 받을 거야? 박 대령은 떨리는 입술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장군님. 멀리서 누군가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쇄선 너머에서였어요. 박철민입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박도연 대령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오셨어요. 박 대령이 봉쇄선 쪽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특임 대원들이 막았습니다. 비켜. 내 아버지야. 대령님 안 됩니다. 장군님 명령입니다. 특임 대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준혁 장군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박철민을 들여보내라. 네, 장군님. 잠시 후 헬기 한 대가 착륙했습니다. 70대 노인이 내렸어요. 예비역 복장을 하고 있었죠. 준혁이. 박철민이 한준혁 장군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선배님. 한준혁 장군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박철민은 한준혁보다 기수가 위였거든요. 도연이가 무슨 일을 저질렀나? 박철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박 대령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잘 오셨어요. 도연아, 무슨 일이야? 박철민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 장군이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박 대령이 한준혁 장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갑자기 부대를 봉쇄하고. 조용히 해.
박철민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준혁이한테 뭘 했길래 이렇게까지 됐어?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여군 하나 교육시켰을 뿐인데. 여군을 교육시켰다고. 박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교육시켰는데? 그냥 복장 불량이라서 속옷 차림으로 뛰게 했어요. 박철민이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박, 아버지. 박 대령이 당황했습니다. 이놈아,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나? 박철민이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뛰게 했다고.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교육하라고 하셨잖아요. 박 대령이 억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박철민이 분노했습니다. 여군을 그렇게 굴욕적으로 괴롭히라고 했나? 하지만 아버지께서 엄격하게 하라고. 엄격한 것과 성희롱은 다른 거야. 박철민이 아들을 다시 때렸습니다. 한준혁 장군이 박철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선배님, 그런데 그 여군이 누구인지 아세요? 누구인데? 박철민이 궁금해했습니다. 제 딸입니다. 뭐? 박철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내 딸이라고. 그렇습니다. 한서연 소위, 제 딸이에요. 박철민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이 미친놈아. 내가 누구를 건드린 줄 알아? 아버지, 저는 몰랐어요. 박 대령이 급히 변명했습니다. 몰랐다고? 박철민이 아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한준혁 장군의 딸을 몰랐다고? 정말 몰랐어요. 성이 다르잖아요. 성이 다르면 뭐야? 확인도 안 하고. 박철민이 아들을 밀쳤습니다. 준혁아, 정말 미안하다. 박철민이 한준혁 장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못된 놈이 내 딸한테 그런 짓을 했구나. 선배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한준혁 장군이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저놈이니까요. 박철민이 아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지금 당장 사과해. 네. 한서연 소위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박철민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는 무슨 너무야. 박철민이 아들을 발로 찼습니다. 당장 무릎 꿇어. 박 대령은 어쩔 수 없이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한준혁 장군이 말했습니다. 대령, 군복 벗어. 네. 박 대령이 당황했습니다. 군복 벗으라고. 한준혁 장군이 다시 명령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전역하는 거야. 전역이요? 박 대령이 경악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해주세요. 박철민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준혁아,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선배님. 군 검찰에 넘기지 말고 그냥 전역시켜줘. 박철민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이놈이 감옥에 가면 우리 가문 망신이야. 한준혁 장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앞으로 군 관련 일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야 해요. 알겠어. 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 대령은 지금 당장 계급장을 떼고 이 부대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어. 박철민이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연아, 계급장 떼. 아버지. 빨리. 박철민이 소리쳤습니다. 박 대령은 떨리는 손으로 계급장을 뗐습니다. 대령에서 평민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나가. 한준혁 장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부대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박 대령은 고개를 숙인 채 부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헬기에 탔어요. 부대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한때 이 부대의 대령이었던 남자가 초라하게 사라졌습니다. 서연아. 한준혁 장군이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버지. 고마워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악몽 같은 시간이 드디어 끝났어요. 헬기가 멀어져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도연은 영원히 이 부대를 떠났어요. 부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부대원 집합. 한준혁 장군이 명령했습니다. 부대원들이 중앙광장에 모였어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한준혁 장군이 부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무엇을 목격했나? 부대원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한 명의 장교가 권력을 남용해서 부하를 괴롭히는 것을 봤죠. 한준혁 장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교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도 봤을 겁니다. 부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대는 계급사회입니다. 하지만 계급이 사람을 짓밟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준혁 장군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리 높은 계급이라도, 아무리 좋은 배경이 있어도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서연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서연아. 한준혁 장군이 딸을 불렀습니다. 부대원들 앞에서 말해보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대원들이 모두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박 대령은 제가 전투복 단추 하나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를 굴욕적으로 괴롭혔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뛰게 하고 모욕적인 구호를 외치게 했습니다. 부대원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무력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서연이 부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부대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론 이해해요. 박 대령의 권력이 무서웠을 테니까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서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준혁 장군이 박수를 쳤습니다. 부대원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어요. 잘했다, 서연아. 한준혁 장군이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한준혁 장군이 다시 부대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오늘부터 이 부대는 완전히 바뀝니다. 첫째, 모든 형태의 괴롭힘과 성희롱을 금지합니다. 부대원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둘째, 계급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셋째, 부당한 일을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한준혁 장군이 한 번 더 부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이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박 대령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겁니다. 부대원들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지키고 도와주는 사람은 반드시 보상받을 거예요. 이때 최성우 중령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장군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앞으로 이 부대의 지휘관은 누가 맡게 되나요? 한준혁 장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최 중령이 임시로 맡아주세요. 저요? 최성우 중령이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박 대령에게 용기 있게 맞선 것을 봤거든요. 부대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서연 소위를 부대 내 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세요. 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그렇다. 내가 가장 적임자야. 한준혁 장군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겪은 일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 거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준혁 장군이 마지막으로 부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군인은 계급보다 사람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부대원들이 모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박 대령처럼 됩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면 진정한 군인이 될 수 있어요. 한준혁 장군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부대가 앞으로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부대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괴롭힘은 사라졌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어요. 서연은 동료들에게 존경받는 장교가 되었습니다. 인권 보호관으로서 다른 부대원들을 도와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거든요. 김미영 상사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정말 대단해. 뭐가요? 내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 말이야.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당했던 일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김미영 상사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지켜줄 테니까. 서연이 부대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곳은 정말 안전한 곳이 되었어요. 한준혁 장군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힘들었지? 괜찮아요, 아버지.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자랑스럽다. 한준혁 장군이 딸을 안아줬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군인이 되거라. 네, 아버지. 한준혁 장군이 헬기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부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곳은 정말 모범적인 부대가 될 거였어요. 박도연의 포갑은 완전히 사라졌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대원들은 배웠습니다. 진정한 힘은 사람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권력과 빽을 믿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던 박 대령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지위가 높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힘으로 누군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누군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과연 용기를 내어 도와줄 수 있을까요? 기억하세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서로를 지키고 보호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강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